제가 정말 구매대행에 시간을 안 써요. 저는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데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그걸 구축을 했거든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이팅! 네, 오늘도 중국 구매대행에 일가견이 있으신 사장님 모시게 됐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 키우면서 중국 구매대행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오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네요.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게 다 풀리니까 네네. 한번 가보시죠. 제가 회사에서 일했던 건 해외 영업 쪽, 그 다음에 수입도 하고 구매 쪽도 좀 하고 그냥 이것저것 다 했어요. 회사를 13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주된 업무는 해외 영업이었지만 뭐 이것저것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방면으로 갈아 넣다가 퇴사를 하게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중국 구매대행을 선택한 거는 제가 중국어를 좀 할 줄 알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해외 영업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되게 나한테 딱 맞을 것 같아. 하면 진짜 짱 성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별로 도움이 그렇게 막 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번역기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무역도 사실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배송대행지가 있어서 다 해주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쓸모는 초반에는 없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구매대행도 하지만 조금씩 물건을 사입을 해서 판매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중국 판매자랑 다이렉트로 대화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는 도움이 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신지? 저는 4년 차예요. 4년 차면 고인물이라고 하나요? 초반에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나도 해볼까 시작을 예, 하시고 벽에 막히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4년 차면 고인물이시죠? 고인물이죠. 네. 그래서 좋아요. 오래된 분들은 이 시장에서 많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떠난 자리를 내가 다 채우니까 이게 오히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더 잘 된달까? 초보랑 중수만 남아있는 시장? 사장님은 고수신가요? 저는 중고수라고 중고수? 감히 말해 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매출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시간 투입해서 순수익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현재 하시는 사업의 월 매출이나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저는 매출은 한 4,000대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순수익은 1,000만 원 이상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중국 구매대행만 해가지고 1,000만 원 이상 순수익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사업 초반에는 어느 정도셨을까요? 사업 초반에는 처음에 첫 달은 1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좀 올렸을 뿐인데 100만 원이 매출이 나오니까 올리기만 하면 돈이 더 벌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회사를 그때 퇴사를 했어요. 한 달 만에. 비전을 보고서는 했는데 둘째 달에 70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달에 한 1,000만 원 매출을 달성을 하고 아 나는 천재인가 봐. 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떨어지더라고요. 매출이. 그래서 그때 이제 멘붕이 좀 왔다가 그래도 존버가 답이다. 그래서 계속 이제 했죠. 그래서 회사 월급보다 많이 벌게 된 건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그리고 1,000만 원 달성한 건 한 1년 정도 했을 때 달성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그 수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달라진 점이 좀 있을까요? 중국 구매대행 사업은 다른 것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되게 상품이 누적이 돼서 등록이 많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개수가 어떻게 보면 매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 때는 당연히 상품 등록 개수가 얼마 없으니까 근데 이게 누적이 될수록 점점 주문이 들어오고 그러면 마켓 지수도 올라가고 점점 더 올리면 더 주문이 들어오고 해서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덩이 효과라고 있잖아요. 눈을 이렇게 처음에 뭉쳤을 때는 요만하지만 굴리면 굴릴수록 순식간에 이따만해지잖아요. 그런 게 중국 구매대행 사업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간을 엄청 좀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야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적은 시간 투입하고 노력도 조금만 해도 수익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를 수 있다는 게 매력이죠. 꾸준하게 그냥 노력한 게 쌓인 거네요. 그쵸. 그게 되게 크죠. 근데 뭐 플러스 저만의 또 자동화 세팅 다 했죠. 그래서 시간을 정말 조금만 쓰고도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축을 한 게 또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 구매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장님 채널을 이제 좀 지켜보고 하다 보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를 좀 풀어주신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업무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정말 구매대행에
시간을 안 써요. 저는 구매 대행 사업을 하는데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그걸 구축을 했거든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자동화 세팅하는 거. 두 번째는 사람 레버리지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해서 자동화를 시켰고, 필수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일단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아가서는 또 다른 사람 레버리지를 추가해서라도 더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 업무 루틴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래서 판매할 상품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까지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정리정돈을 제가 살짝 한 다음에 우리 알바분한테 줍니다. 그럼 알바분이 상품을 등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수정 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바가 작업을 다 끝내면 제가 그거를 마켓에 전송을 해요. 그럼 이제 업로드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할 일은 주문을 들어오면 주문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은 고객님들한테 통관고유 보호 같은 걸 받아야 되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한꺼번에 많이 보낼 수 있게 뭐 이런 걸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시간을 막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 처리도 하루에 시간을 얼마 안 써요. 그러면 하루에 1~2시간 소요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내내 1~2시간씩 소요하시는 걸까요? 매일매일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소싱에 집중을 해서 쫙 좀 해가지고 정리정돈을 한다거나, 저는 이제 매일매일 주문 처리를 하진 않아요, 솔직히. 타오바오에 발주 넣는 거를 이날 했으면 다음 날은 건너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실까요? 직원이라기보다 알바인데 알바분 2분 있어요. 사장님한테 제일 최적화된 방법을 찾으셔서 자동화든 사람이든 써서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꿀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시작하던 21년도에는 정말 노가다의 시대였어요. 상품을 하나 등록하려면 아무리 프로그램들이 그 당시 있었다 하더라도 작업할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상품을 하나하나 찾는 것도 되게 일이었고, 그래서 그 노가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우스 계속 쓰면은 손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일을 하지 말래요.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으셔야지 이게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버티컬 마우스를 쓰래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대 이렇게 차고 그렇게 노가다 작업을 한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초반에는 진짜 모든 걸 다 혼자 해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좀 무리가 오셨었던 것 같긴 해요. 그죠? 엄청났어요. 상품을 소싱하고 업로드하는데 점심때까지 그거를 미친 듯이 하고 나면은 오후에는 주문 처리를 또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9시간, 10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극복하신 방법은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사람의 힘과 나만의 자동화 시스템. 그렇죠.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오픈마켓에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고객님 중에서 나한테 대량 주문을 줄 수 있는 고객님도 있을 수 있고, 꾸준히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는 고객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취해낸 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어쩌다가 견적 문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고객님이 유통하는 업체였어. 어떤 회사에 납품을 자기가 하는 그런 유통업체인데 저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알아봐달라, 저것도 알아봐달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알아봐가지고 견적을 잘 줬어요. 그래서 이 고객님이 진짜 한 300개씩 사가는 거예요. 한 3만 원짜리인데 300개씩 사가요. 그럼 몇백만 원이잖아요, 한 번 주문에. 근데 이렇게 되니까는 마진이 한 60%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량 주문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눈탱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데, 좀 눈탱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많이 남겨 먹었죠. 근데 이분도 많이 남겨 먹은 것 같아. 최종 수요처에 비싸게 판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도 아이고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고, 그분하고 거의 뭐 2년 정도 계속 꾸준히 거래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응대하면 안 되고 무역회사 같은 느낌을 줘야 되는 게 키포인트. 1인 셀러? 방구석 셀러? 이런 이미지 주면 절대 안 되고요. 나는 무역회사야. 회사 대 회사. 이런 이미지를 줘야지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확실해요. 뭐냐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잖아요. 24시간 이렇게 다 똑같은데, 이게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잠을 줄여서 일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되게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잠을 줄이면 피폐해지고 사람이 오랫동안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거의 질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생산성이라고도 표현하고 효율성이라고 표현을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시간을 컴팩트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돈 버는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느 날 고객님이 전화를 해요. 배송이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님이 막 이래요. 아 우리 애가 생일이어가지고 나 몇 월 며칠까지 받아야 되는데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로를 하잖아요. 고객님 어떻게 걱정이 되시겠어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10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10분은 돈을 버는 시간이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는 시간에 나는 상품을 하나라도 더 올리면 물건이 팔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시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을 줄여서 돈 버는 일에 써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구매대행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축을 한 거죠. 주력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게 되게 신뢰되는 질문이긴 한데.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 제가 판매하는 거는 모두가 다 팔고 있어요. 저는 반자동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 구매대행은 되게 다 오픈돼 있어요. 누가 뭘 파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파는 게 그들이 파는 거고 그러거든요. 딱 주력 아이템은 없습니다. 5만 가지를 그냥 팝니다. 주력 아이템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팔리면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개의 주문이 들어왔다. 그럼 다 달라요. 이게 카테고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제가 뭘 파는지 오픈해요. 너도 팔고 나도 팔고 그냥 우리 다 같이 파는 거야. 안 그래도 네. 사장님 채널을 보니까 네. 쇼츠로 상품을 올려놓으세요. 이거 내가 파는 상품이다. 네. 그래서 그거 제가 100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다 알려주시면 아무 영향이 없나요? 아무 영향이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상품이. 그쵸. 다 그걸 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아니, 재밌는 거는 이렇게 알려줘도요, 안 올려요, 그거를. 알려줘도 안 올리는 분들이 참 많더라. 구매 대행에 있어서 소싱은 되게 단순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키워드로 소싱하는 거, 두 번째는 벤치마킹으로 소싱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편한 거는 벤치마킹 소싱이에요. 근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건 키워드 소싱이고,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즐겨 사용하시는 소싱처가 따로 있으실까요? 소싱처는 타오바오죠. 사실 플랫폼들도 많잖아요. 근데 네. 타오바오만 이용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점이라든지. 그러니까 타오바오는 B2C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셀러들이 다 입점해 있잖아요. 근데 1688은 회사 대 회사로 이게 도매를 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별로 안 친절해요. 그리고 1688은 소싱할 수 있는 상품을 이제 수집해서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개씩 안 파는 판매자가 많아서, 그리고 카드 결제도 소액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카드 결제가 열리긴 했어요, 1688이. 근데 소액밖에 안 되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1688이 한 개씩 사면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타오바오가 더 쌀 때도 있어요. 그래서 1688이 무조건 싸다 이런 고정관념은 좀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타오바오가 아무래도 편리하고 고객 서비스도 되게 잘 되고. 그럼 소싱할 상품을 결정할 때 사장님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을까요? 너무 싼 건 안 팔아요. 팔아도 뭐 5,000원, 만원 남는 거는 안 하고 싶고요. 4만원, 5만원 이상 되는 거로 일단 하고, 중국 구매대행에서 잘 팔리는 상품군이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쿠팡이나 알리에서 파는 거 팔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쿠팡에서 사면은 하루 만에 오잖아요. 그리고 알리는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알리에 있는 물건이 타오바오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팔 수 있는데 가격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알리에서 1,000원에 파는데 내가 2만원에 팔면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알리에서 파는 거를 내가 시간 아깝게 그렇죠.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알리에서 파는 거는 사실 뻔해요. 뭐냐면 좀 작고 가볍고 이런 거 항공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을 알리에서 많이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생활 자파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외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니 근데 사장님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되게 너무 유료 그거 정도예요? 너무 자를까? 너무 잘라야 감사드리고 다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유료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키워드를 넣는데 1페이지에 해외라고 붙어있는 게 한 개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소싱하면 안 돼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어차피 안 팔려요. 근데 1페이지에 해외가 붙어 있으면 얘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일단 네이버가 노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팔리기도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딱지가 있는 거를 찾습니다. 여기 또 해외 딱지가 있죠? 그러면 얘도 우리가 가져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게 노가다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우리가